심천은 테크의 도시, 정말 첨단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고 전기차 아닌 거 하나도 못 봤죠. 드론을 건 무인 택시. 핸드폰부터 자동차까지 경쟁력 하면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텐센트의 고향이자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심천에서의 경험을 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심천 일정 간단하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심천은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네. 잠깐 넘어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도시. 기억들을 하시는데 이제 또 무비자니까 더 쉽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변 분들에게도 이제 홍콩 여행보다는 심천 여행을 갔다가 잠깐 네. 홍콩을 하러 갔다 오는 게 어떠냐라고 할 정도로 일단 너무 깨끗하고요. 네. 정말 첨단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고 정말 중국이라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가장 확실하게 깨줄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날씨가 다 있죠. 와, 진짜.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여기가 이제 스타필드 같은 곳인가요? 네, 어퍼이스라고 굉장히 예. 큰 쇼핑몰이었죠. 쇼핑몰에 이제 저기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일단 깜짝 놀란 게 예. 굉장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시돼 있거든요. 다 전기차입니다. 전시돼 있는 전부 다요? 차는 전기차 아닌 거 하나도 못 봤죠. 맞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다 나오는 것들도 전기차인 거잖아요. 다 전기차예요. 그래서 약간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한 50%에 육박하다고 하는데 심천은 거의 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샤오미에도 이렇게 차가 있네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요새 저게 굉장히 핫하죠. 처음에는 네. 또 뭐 대륙의 실수라고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완성도가 올라가서 차량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사고 싶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네네. 사실 중국에 저렇게 몰에 많은 브랜드들을 많은 자동차들이 입점해 있었는데 사실 네. 다 기술적으로는 다 훌륭하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샤오미의 저 전기차는 와 정말 이쁘다. 타고 예뻐서요? 싶다. 예. 그러니까 샤오미스럽게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게. 근데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그 SUV 나온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색깔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저런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것들의 디자인이 네. 우리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저런 차들의 디자이너들 다 유럽의 메이저 브랜드들 디자이너들이 참여해서 외관과 내관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네.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웠고요. 외관도 거의 뭐 우리가 독일의 뭐 포르쉐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도일차 브랜드들과 디자인 수준이 거의 근접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느껴지는 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었습니다. 디자인 얘기하시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할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디자인이라는 거는 구매자들이 이걸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러한 제품을 팔고 있어라는 아이덴티티만 조금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만 좀 잘 되면은 경쟁력이 확실히 이렇게 살아날 텐데. 또 경쟁력 하면은 가격이거든요. 가격을 그러게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격이 이제 가성비가 장난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세그먼트급의 전기차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싸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조금 받아도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비싼데 네. 중국의 그런 그 전기차들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동일 세그먼트급의 내연기관차보다 싸게 만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런 완성도 높은 차를 싸게 만든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물을 보기 전까지 중국차에 대한 선입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내장재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가격을 들어보면 사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가격 대 성능비로 따지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높은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네요. 이 차의 가격대는 얼마 정도요? 36万到42万人民币。 7천만에서 8천만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저 정도 가격에 저 정도 성능이면은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신천을 다녀오고 제일 많이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자동차나 중국의 브랜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유럽의 메이저 브랜드들에 비하면 감성적인 측면에 있던 뭔가 퀄리티 면에서 약간은 떨어질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우리가 저런 차량을 경험했을 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와 놀랍다, 너무 고급스럽다, 너무 좋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물어봤을 때도 내가 내심 생각했던 이 가격표보다 20% 혹은 30% 싸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이 정도 차면 이 정도 가격이었네 보다 실제로 물어본 가격표가 훨씬 저렴해서 아, 가격 경쟁력에서 유럽 브랜드들이 싸우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패밀리카는 워낙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무중력 상태로 완전 누워지는 기능에 마사지 기능 같은 것들이 구현되면서 예. 다소 고가의 차량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승용차 모델 이런 것들은 대부분 15만 위안, 14만 위안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후반대의 차량들도 실제로 타보면 소재 내가 되게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메이커만 떼면 다 이긴다? 그런 수준.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그런 자동차 업계가 예. 극복해야 될 거는 그거밖에 안 남은 것 브랜딩. 같아요. 예, 브랜딩인 것 같습니다. 저기 타에서 저희가 네. 상당 시간 동안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차에 편해서. 달려있는 안마 의자 기능이라고 해서 네. 그냥 좀 약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가끔 이제 안마 의자 앉으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예. 그 느낌으로 너무 이제 허리부터 다리까지 쫙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저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게 해주다 보니 그 정도였어요? 네, 차량에 붙어 있는 기능이지만 정말 좋구나. 체격이 크신 편인데도 차가 여유가 있어 보여요.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내리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던데. 자꾸 다른 데 가자고 해서 억지로 하는 수 내렸습니다. 없이. 예. 요 영상에 나오는 저 시트 색깔도 너무 네.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소재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도 2개, 3개 붙어 있는 차들도 있고. 저 차는 그러면 브랜드가 어디 브랜드죠? 지금 여기 나온 게 저 리쌍이 리오토에 생산한 브랜드인데 전반적으로 다 완성도나 디자인이 유럽 감성이라서 사실 네네. 차량 여러 가지 브랜드 봤는데 다 비슷한 레벨까지 와 있다는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촌스럽다고 느껴진 브랜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는 니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시는 브랜드일 것 같은데 맞아요. 니오도 좀 많이 살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샤오펑이나 리오토보다 네.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어땠어요? 네, 사실 차량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네. 니오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배터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좀 기술에 턴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브랜드들보다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배터리 충전 속도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네. 그 지금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중국 전역에서 그거를 이제 카운터가 올라가는 집계를 건데, 하는 건가요? 예, 저게 성공했으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을 텐데 니오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 저게 또 뭔가 수지 타산이나 이런 데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허위도 마저 보실까요? 화웨이 매장이 참 많은 놀라움을 줬어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저기 이제 핸드폰도 있고 네, 모든 걸 만들죠. 네. 디바이스를 만들고 뭐 반도체도 보니까 만드는 기업인데. 저 안쪽에는 이제 또 자동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위탁 생산이지만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런가요? 화웨이가 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자율주행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화웨이 자동차에 그럼 특별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하웨이라는 기업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건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핸드폰부터 자동차까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비슷한 레벨이다라고 표현을 드렸지만은 하웨이는 원래 전기차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레벨로 올라와 있는 거고, 네. 지금 지점장님이 보여주신 저 폴더블 폰도 보면 네. 훨씬 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하웨이가 갖고 있는 저 스마트폰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기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듣고 있는데요. 네. 저 기업이 정말 그 최근 몇 년 전에 있었던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저런 매장 등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3 폴드 폰이 사실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순간이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인 것처럼 3번 접는 게 우리가 실제로 써보니까 네. 사실 휴대폰보다는 거의 태블릿에 가까운 수준의 모니터가 사이즈가. 구현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접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래픽의 수준 같은 것들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갤럭시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거에 못지않은 정도의 그래픽이 나왔던 것 같고요. 사용 편의성도 굉장히 가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놀라운 건 그거죠. 네. 저게 만약에 그냥 한번 만들어 본 제품이면 예. 뭔가 견고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가운데 필름이 붕 뜨거나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미 정착된 충분히 이제 상용화된 제품이라고 느낀 게 외국인들이 갑자기 우르르 와서 저거를 접었다 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게 네. 조금 결함이 있거나 아쉬운 제품이면은 매장 직원 입장에서 전전긍긍하겠죠. 애들이 저거 부러뜨릴까봐. 근데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뭐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막 처음에는 어떻게 접고 폈는지 몰라서 거꾸로 한번 접을 뻔도 했는데 뭐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저거는 정착된 상품이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 저도 호기심으로 한번 살짝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살짝 꺾어봤는데 경고하더라고요. 경과는.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앞서 많이 봤었는데 이 많은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빠르게 AI가 접목될 것 같은 브랜드와 차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의 AI라고 하면 자율주행인데 네. 탑 티어로 치는 게 화웨이, 샤오펑, 리오토 요렇게 좀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컨 티어로 추격하는 네. 그런 업체가 이제 비와디. 비와디. 예, 가이드를 또 저희가 타봤으니까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죠. 여기 이제 가이드 로보택시를 저희가 체험한 건데요. 네. 제가 저게 실제로 벨트를 착용 안 하면 출발하지 네. 않습니다. 아, 벨트를 착용해야 출발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이것까지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 있는. 나중엔 무인화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은 운전기사가 있고요. 물론 전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죠. 그럼 저게 자율주행 지금 몇 단계인 거죠? 중국은 자율주행을 일단 5단계까지 나누면서 네. 2단계를 4개로 또 세분화했어요. 네 개를요? 예, 그래서 왜냐면 3단계부터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2단계까지는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아, 앉아 있는 거고요. 예. 저 정도 자율주행이 이제 2.9죠. 네. 거의 3단계 직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마지막 단계를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로 보고 있습니다. 핸들을 놓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잡지 않았어요. 불안하지는 않으셨어요? 일단 불안하지 않았던 게 예. 혹시라도 유사시에 튀어나갈 가운데 자리를 우리 최용석 팀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불안하지 않았고요. 최용성 기자님은 안 불안하셨어요? 저는 사실 중간에 영상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돌발 상황들이 조금 있었어요. 왼쪽에 차량이 갑자기 온다거나 예. 저희가 출발할 때도 출발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차가 급하게 지나가면 저희가 급브레이크 밟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브레이크의 감도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급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생각보다 적극적인 개입들이 있었던 게 우리가 진행된 경로에 다른 차량들이 약간 임시로 뭔가 다른 목적으로 정차되어 있었는데 네. 기다리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것까지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주나요? 네, 그런 걸 보고 네. 자율주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방식이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저 장면인 것 같거든요. 좀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차량 오니까 멈췄다가 급하게 밟고 다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도 핸들도 브레이크도 다 지금 자율주행인 그렇죠. 상태인 거죠?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바이드 로보택시도 그랬는데요. 이게 보면은 운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냐면 그러게요. 이렇게 네. 소극적으로 다 끝까지 기다렸다 하는 운전자가 있고 네. 그냥 딱 틈만 나면 들어가는 운전자가 있는데 바이드 로보택시도 저희 차는 아니었는데 제가 촬영하는 이제 다른 팀 차 같은 경우에 출발하자마자 지나가던 차랑 부딪힐 뻔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그냥 들이민 거죠. 근데 네. 지나가는 차는 출발 안 할 줄 알고 그냥 직진하다가 물론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운전자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국 패치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액티브한 운전자였고 스펙터클함이 약간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장이 좀 있는 자율주행이네요. 네 성격이 약간 있었죠. 이제 DJI에도 방문을 하신 거죠? 중국의 DJI의 드론 시장 점유율은 이미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가야 되는 시장에서 또 한 단계 또 한 발짝 앞서 있는 게 중국이 아닌가 그걸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심천을 갔을 때 여러 면에서 심천이 미래화된 도시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심천을 뭐 비아디의 도시, 텐센트의 도시, 또 디자이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아디 같은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해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장면을 드론이 촬영해주는 형태로 드론과 자동차 결합된 비즈니스도 있었고 네. 또 드론을 활용한 무인 택시, UAM 같은 도심 내에서 드론이 운송수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심천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더라고요. 구현되고 있나요? 네, 아.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내로 300개 정도의 UAM 정류장을 만들어서 네. 실제로 무인 드론 택시가 운행을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먼 미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천에서는. 가장 먼저 아마 상용화될 도시 같고 아마 지금도 심천과 홍콩을 뭐 기차로 한 25분이면 간다고 하는데 바쁜 비즈니스맨이나 좀
뭐 자산가분들은 그냥 그 UAM으로 플라잉 택시로 그냥 아마 홍콩 심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이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드론을 활용한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서 아. 치킨 같은 걸 주면 드론이 자동으로 치킨으로 저기에 배송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일종 이게 우리가 배송이 되는 거예요? 네, 편의점에서 물건 주문한 것처럼 드론 네. 자동 택배 시스템인데 재밌더라고요. 오,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배달 가능한 브랜드들이 자판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비아디인 거죠? 비아디 심천본사 저희가 안에 들어가면 쇼룸이 있는데 자기들 기술력을 엄청나게 자랑을 해놨어요.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구나. 그래서 이 기업의 향후의 미래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